월수 16만엔 40대 비정규직의 비명.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일본 방송. 어떤 사람이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합니까?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월수입 1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월수입 하위 10%가 15만 8천엔, 한국돈 142만 767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비록 임금이 낮아도 물가가 저렴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본도 계속 물가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하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면에서는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관계인 한일 양국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7월 4일 겐토샤 골드 온라인에서는 월수 16만엔 40대 비정규직의 비명. 이제 어쩔 수가 없다. 20만 명의 빈곤 빙하기 세대가 다시 망각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격 인상 러시, 한숨을 쉬면서도 가격 인상에 익숙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한편 낮은 수입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가격 인상도 사활 문제. 예를 들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입인 비정규직, 특히 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해 정규직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40, 50대는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이번 7월 가격을 바꾸지 않고 내용량을 줄이는 실질 가격 인상도 포함해 3,566개 품목의 상품이 가격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 전에 식빵 1kg당 450엔 정도에서 480엔 정도로 10% 가까이 인상. 그 후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대형 빵 메이커는 2 내지 12% 정도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도 유제품, 주류 등 3,000개 이상 상품의 가격 인상이 시사되고 있으며 올 한 해 식품, 음료의 가격 인상은 35,000개 품목 정도입니다. 가격 인상 품목이 작년 이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가격 인상에 익숙해져도 낮은 수입의 사람에게는 사활 문제. 월 수입 16만엔 이젠 어쩔 수 없다.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중얼거리는 것은 40대 후반 비정규직이라는 남성. 월 수입 16만엔, 한국돈 143만 7,600원이라는 것은 실수령액은 13만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도쿄도 23구에 살고 있다면 생활보호 기준이 되는 최저 생활비는 13만 940엔. 후생 노동성, 레이와 4년 인공구조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39만 1,000엔, 상여를 포함한 연수입은 583만 9천엔, 한국돈 5,273만원입니다. 한편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23만 5천엔, 평균 연수입은 328만 7천엔, 한국돈 2,968만 3,910원으로 정규직의 56% 급여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급여 분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월수입 중간값은 21만 5천엔이며 상위 25%는 26만 2천엔, 상위 10%는 33만 3천엔, 하위 25%는 18만엔, 하위 10%는 15만 8천엔, 한국돈 142만 767원입니다. 남성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아래의 급여 수준입니다. 남성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급여 수준으로는 상당히 비참한 포지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 비정규직이라면 세대로서는 빙하기 세대입니다. 졸업 시
구인이 적고 특히 심했던 2000년경에는 대저로 유효 구인 배율조차 1.0을 밑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트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오는 대졸자들, 고용 환경이 좋아진 타이밍에 정규직이 된 사람도 있고 그 파도를 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충분한 캐리어 형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각부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참고 자료에 따르면 빙하기 세대 중 비정규직은 약 371만 명, 그중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는 30만 명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이미 20만 명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2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클로즈업 되면서 한때 자주 들었던 빙하기 세대, 비정규직 문제는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 현역 세대의 빈곤 문제는 숫자로는 상당한 소수파이기 때문에 다시 잊혀질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생활보호가 고액인 것이 아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이것밖에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싼 것이다. 그런 적은 수입에서도 가차없이 세금을 가져가는 상황이 이상한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 일본인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인바운드로 한국 관광객이 싸다는 말을 연발하는 모습에 특히 그것을 느낀다. 팔고 있는 나에게는 아주 싸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객의 지갑은 단단하다. 이대로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해가는 예감을 느끼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어느 시대나 낙오하는 사람은 있다. 확실히 입사 시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직 등의 노력으로 40대 남자라면 평균 6, 700만 엔을 얻고 있다. 확실히 말해 실수령 16만 엔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다. 그것을 사회의 탓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면 정부 은혜를 원하는가? 다음 댓글입니다. 가격 인상을 소비자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사에 유화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이온에 갔는데 항상 사는 PB 브랜드 상품은 다수 매진이고 반면에 내셔널 브랜드는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모두 현상 유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일부 부자뿐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의 성실함과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기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주고 싶다. 성실해도 회사에 이익을 내지 않는 사원에게는 급여를 주고 싶지 않다. 일의 내용이 아니라 급여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파파가치 여성의 증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회인의 부업의 증가,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 자산을 해외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의 증가. 이런 행동은 모두 일본 정부에 불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입니다.